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 제가 이걸 두 번째 찍고 있는데요. 버튼을 잘못 눌러서 날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이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됐는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요즘 국정감사를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걸 주로 보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검찰, 판사, 국회의원 등의 이제 기득권 행태가 이제 눈에 보여요.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패 기득권이죠. 뭐냐면 일단 이 정관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학연, 지열, 혈연의 연대입니다. 검찰연대, 판사연대, 국회의원연대. 그러니까 검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힘에 변호사, 판사,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검사들이 있어요. 전에. 그러니까 검사들이 나오면 조국혁신당의 이제 박은정 의원한테도 결이 다르잖아요. 검찰은 이제 대부분 내란 쪽 지지 세력이니까 기득권이니까 이제 다른 국회의원이 막 질문하면 막 거만하게 이제 표정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검찰 선배라고 박은정 의원한테는 공손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름 화가 나도 이게 자기네 기수 선배들이랑 이런 또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판사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아는 쪽이면 자기네랑 정치 성향이 같으면 좀 관대하게 하고 그게 아니면 물어뜯고 저는 이제 이 연대가 사실은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대 혹은 로스쿨,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을 거치면서 형성된 형성된 혈연, 지연, 학연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이제 윤석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법대 카르텔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정치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검사했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보통 변호사들이 판사들이 이제 정치 쪽으로 많이 가요. 박범계는 내란 동조 세력이지만 윤석열을 칭찬했죠. 문재인 때. 윤석열의 심판을 하지 않고 그런 인간이 판사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검사였죠. 나경원도 판사였습니다. 곽규택 검사, 권성동 검사. 그러니까 검사였던 사람들은 이제 검사 놔두 관두면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판사, 곽규택, 주진우 그리고 조배숙인가 그 사람 3명이 검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알면서 법꾸라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거 아까 저기 하긴 하지만 뭐 윤석열도 지금 이렇게 뻗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재명 정권이 다음 정권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그 다음에 다시 국힘 쪽이 권력을 잡는다면 그들은 내란 세력들을 사면해 줄 거거든요. 아니면 그때까지 일단은 이 다음만 자기네가 정권을 창출한다고 하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뭐 판사도 내 편이니까 검사도 내 편이고 그냥 무죄 처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 내란 정당으로 해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들은 그 법사 영상을 보다 보면 진짜 검사랑 판사랑 그러니까 옹호를 해줘 애들이 이유가 자기네 편이니까 나경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재판 걸려 있죠. 그리고 남편이 판사죠. 그러니까 이제 조이대를 감싸주는 겁니다. 검사도 감싸주고 그리고 최근에 그 봤던 것 중에 드론 국방부 불렀는데 아마 드론 관련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항의를 했다. 그러면 아니 국방부를 감싸주고 미국이 왜 그렇게 했냐? 어? 그 우리가 그 소파를 법을 바꾸더라도 뭐 외교를 좀 잘해서라도
그렇게 클레임이 안 들어오게끔 우리의 권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은 제가 봤을 때 매국론입니다. 그냥 일본 종일이죠. 미국 종미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랑 중국만 싫어하는데 그들이 이제 공산당이라고 싫어해요. 왜냐면 프레임을 씌워야 되니까 공산당 프레임을. 근데 결국은 자기네가 집권했을 때 뭐 시선 돌리기로 북한에다가 돈 주면서 미사일 쏴달라고 합니다. 그게 북북 총풍이죠. 그리고 뭐 멸공했던 이 신세계 정 회장도 결국은 지금 북한이랑 사업하잖아요. 알리바바였던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이익 앞에서는 그들은 항상 거래를 합니다. 일본한테만 저기 하는 거지. 일본한테만 진짜 나경원은 이제 일본 일왕,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천황이죠. 일왕 생일 파티도 막 가고 자위대 파티도 가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국힘이 좀 진짜 내란 정당으로 좀 해산되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왜 그 로스쿨 얘기를 했냐면 이들이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판사 검사랑 좀 한편이에요. 왜냐면 검사하다가 판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사하다가 검사 가기도 하고 이번에 민중기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쁜 게 판사 시절에 뇌물 받고 김건희 같이 이제 그런 쪽에서 라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때 승진했던 사람들이 지금 내란 재판 가 있으니까 김건희 수사하다가 다 항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검사 해체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 수사. 그러니까 이 판사 검사는 로스쿨이랑 사법연수원 쪽 파고 경찰은 경찰대에 나와서 서로 이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검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판사 변호사들이 이게 수가 많아지면 그 힘이 안 뭉치잖아요. 그 파워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현재는 처벌할 수 없는 권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국회의원 뭐 이렇게.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을 악용해서 자기네들만 그 대의민주주의 세력의 정점에 서게 된 거죠. 현재 뭐 내각제를 하려는 세력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오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더 많이 뭉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민들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비용이 되게 비싸요. 일반인들 어떻게 보면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국회의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시장 뭐 군수 이런 거는 1,500. 그리고 뭐가 5천만 원이었는데 대통령은 좀 더 많겠지만 제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의원이 1,000만 원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이 5천만 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나갑니까? 보전 못 받는데. 근데 뭐 개나 소나 나오면 뭐 외국처럼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1인 1표가 아니다. 그런 기득권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정치에 처음 관심 가졌을 때는 2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젊은 사람이 당선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구조 변경 및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과 서로 견제 및 규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서로 견제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감독하고 시민이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의 그 기관들의 정보가 공개되게끔 그리고 직접 참여해서 견제하고 일정 조건,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가 모이면 그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지금 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청주 오송 지하 그 침수 사건, 뭐 정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은 직접 이제 국민투표가 아니라 이제 그 여론을 해가지고 수가 넘어가면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진짜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법사위 때 이제 조희대 법안 재판 같은 경우 조희대 같은 경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부하고 있거든요. 증거 내라는데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안 줘요. 그러면 이건 이제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정수가 넘어가면 직접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가가지고 수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강제로 다운받는 거죠. 정부에서. 아무리 사법부라도 이게 독립이 아니죠. 시민이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조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경찰, 검찰, 법원,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된 업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법원은 재판, 고위공직자는 이들에 있는 공무원들의 수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한테도 기소권, 재판권이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일단은 어떤 국민이 만약에 경찰한테 수사를 맡겼어요. 근데 얘네가 경찰의 그 내부 자기네끼리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검찰이라든지 법원에다가 수사를 맡기는 거죠. 아니면 공수처에다 맡긴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들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는 다른 데서 하는 거죠. 나머지 기관에서 하고 기소를 얘네가 했다. 그러면 그들은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요 수사 재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기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다 수사를 맡겼어요. 수사는 얘네가 했어요. 기소는 얘네가 못하니까 다른 데 맡겼죠. 그러면 재판도 얘네가 안 되니까 다른 데서 하죠. 근데 두 군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카르텔이 있다고 하면 연관이 있으면 뭐 얘네 이거 수사 안 해줬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공정한 재판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 따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다른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받는 거죠. 야, 너네도 수사해봐. 그리고 너네도 수사해봐. 같은 건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경쟁적으로 하지 않을까 서로. 그래서 이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산이 돼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참여가 되고 그래야지 이제 은폐할 수 있는 그것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의 그 수사 기소 재판에 대한 생각은 이렇고요. 뭐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나라에서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